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들이 밀고 있는 다음 코인이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주말 깨였죠.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예상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반등을 했었죠. 자, 10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지만 아직 두 가지 변수가 남았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얘기하고요.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지금 전쟁도 언급을 했고 선거도 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보다 유동성입니다. 돈 찍어서 풀어내면 안 갈 것 같은 자산, 안 갈 것 같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다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돈을 그렇게 찍어낸다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이걸 이제 호재로 인식해서 선반영을 시킨 거겠죠. 하지만 아직 뭐가 남았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지긋지긋하게 몇 년째 지속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확정됐냐? 미국만 돈 찍냐? 아닙니다. 미국도 찍고 중국도 찍고 우리나라도 금리 지금 인하 한번 했죠. 앞으로 전 세계가 금리 인하하고 GDP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고요.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한다? 더 찍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아니면 저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나중에 부동산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변수는 해소가 되어야겠죠. 이제 이건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분 이제 구독자분들이 모두가 상승하기 때문에 하락할지도 모른다. 특히 내년에 대해서 이런 댓글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모든 유튜버가 상승을 외친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모두가 상승을 외친다라는 것은 일부 유튜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에서 식당만 가면 업비트 창 켜고 이게 모두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제 대중과 반대로 가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예를 든 거죠. 이게 왜 일어났는지 본질을 파악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이제 곁다리를 잡으시면 헤매실 수가 있고 다른 어떤 결정, 잘못된 결정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파악하시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결국 상방이냐, 하방이냐 예측을 어떻게든 하는 게 투자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갈 것이냐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모두가 상승한다고 해서 하락한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잘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락락의 비들 펀드라고 있었죠. 비들 펀드, RWA 미 국채 파는 그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지원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USTB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행하는 회사가 바로 에테나 랩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가 근데 블랙락의 비들 펀드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겠다 발표를 해서 에테나 랩스가 좀 올랐다. 에테나 랩스는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회사와 협력해서 개발한 블랙락의 온체인 비들 펀드가 전액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누구랑 협력했다고요? 블랙락이랑 협력을 했죠. 에테나 랩스는 제가 예전부터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주요 투자자가 누군지 봤더니 여기 보시면요. 갤럭시 디지털, OKX,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VC입니다. 투자하는 회사, 바이낸스 랩스, 바이비트 뿐만 아니고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브레번 하워드라고 하는 억만장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서 헤이즈도 있죠. 피델리티의
제휴 회사도 있습니다. 뭐 에봉 벤처스인가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요. 뭐 페이팔도 있고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소위 말하는 조금 소위 말해서 힘 좀 쓴다는 친구들이 투자를 많이 해놓은 회사가 알고 봤더니 에테나 랩스였습니다. 심지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USTB 그리고 USDE 스테이블 코인을 몇 개 발행한다? 2개나 발행을 합니다. 자, 블랙락과 시큐리타이즈의 담보화는 자산의 뒷받침성에 안정성과 신뢰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에서 대안을 찾는 사용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에테나 랩스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어디와 지금 협업해서 RWA에 쓰인다? 블랙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WA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뭐 많이 쓸 겁니다. 물론 USDC, 테더도 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에테나 랩스가 USDE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면 안전한 것을 담보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미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게끔 만들었죠.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에테나 랩스에서 USD에 이제 그 돈 찍어내는 것에 대한 담보로 지금 뭘 추가하겠다? 솔라나를 추가하겠다. 이건 굉장히 발칙한 발상입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테라루나 때 비트코인 담보한다고 저 세상 보냈던 게 누굽니까? 그들이었죠. 지금 솔라나를 추가하겠다. 재밌죠? 자, 이 안건이 지금 이제 누군가 상정을 했는데 통과가 된다면 솔라나의 초기 포지션은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뭐 한 1,000억, 2,000억 이상 큰 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 BN 솔라나, BB 솔라나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활용하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합성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USD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있는 선물 포지션을 활용하는 해치드 캐리 앤 캐리 트레이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해 안 되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을 찍어내려면 담보가 필요하죠. 근데 방금 읽으셨던 그 정체불명의 땡땡을 something을 담보로 잡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얘기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시작 중에 시작에 불과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알트코인 현물 ETF는 말할 것도 없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각종 코인, 크립토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파생상품이 넘쳐날 것이다. 기억하시죠? 솔라나에 지금 솔라나 현물을 담보로 잡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솔라나를 스테이킹 해놓고 거기서 다시 찍어낸 그 코인, 그 파생상품을 담보로 잡겠다. 혹은 선물 걸어놓은 포지션을 가지고 담보로 해놓고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겠다. 담보가 일반인들은 아마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라나 파생상품을 담보로 돈을 마음껏 찍겠다. 자, 누구랑 협력한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블랙락의 비들 펀드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재밌는 거예요. 원래 한국은행에서 돈 찍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신기하죠. 중앙은행, 뭐 연준이 중앙은행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제 민간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돈을 누가 찍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블랙락과 제휴한 서클, 블랙락과 제휴한 에테나 랩스가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를 마음껏 찍네요. 재밌는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봐 솔라나 사라는 말이냐? 전혀 아니겠죠. 자, 크립토 TV는 뭐 땡땡 코인이 좋습니다. 뭐 솔라나를 저는 좋게 봅니다. 근데 그 어떤 이제 구독자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이 다른 코인 대비해서 고평가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계 세력이 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저는 예전부터 실은 받았어요. 뭐 솔라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XRP도 미국이거든요. 이더리움도 미국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현물 ETF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인프라를 뭐 JP 모건이 들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들고 있는 거죠. 니어 프로토콜, 아발란체 알고랜드 둘 다
파운더, 창업자들이 미국, 뭐 MIT 교수, 뭐 유명 교수들이에요. 얘네들 이 친구들도 다 미국계 코인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뭐 투자했다, 뭐 상품으로 만들었던 땡땡 코인, 뭐 지난 상승장 때 엄청나게 회자가 됐었죠. 그러면 여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버시던가요? 하락장이 됐을 때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했다는 뭐 파일 코인도 있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었죠. 포인트는 뭡니까? 제발 유튜브를 한 편 보시고 절대 투자 결정, 내 피땀 눈물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하시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여러 사람이 아무리 언급을 뭐 이게 좋다고 해도요.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께서 이걸 무조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휩쓸리면 답이 없습니다. 구해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셔야만 한다. 이건 반대죠. 남들이 다 망했다, 죽었다라고 해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래도 이 코인은 갈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쓸 코인이다. RW에 쓸 코인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냥 거기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항상 참고만 하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자, 호주의 자산운용사 모노크롬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공식 출시했다. 지난 6월 달에는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했죠. 혹자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왜 이 모양입니까? 지난 4월에도 홍콩에서 그렇게 기대를 키웠더니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에 승인됐었거든요. 근데 뭐 가격이 뭐 재미가 뭐 살짝 했다가 뭐 내리 한 4달, 5달 사실 조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인 이유를 보자면 호주도 그렇고 홍콩도 아직 뭐 중국 본토가 아직 연결이 안 됐잖아요. 시장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현물 ETF라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비슷한 질문들이에요. 왜 호주, 홍콩 ETF 대도 홍콩 그 코인들 가격은 이 모양입니까? 과거 4년 동안 리플에서 소송을 걸었던 이유가 뭐냐? 왜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뭐 이게 뭐냐 그냥 분류하면 되잖아요. 뭐 4년씩이나 소송을 할 일이 아니죠. 10년 동안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지연을 시켰냐? 스테이블 코인, 뭐 이제 친코인 법안이 22년도에 다 이게 이미 나왔는데 왜 2년째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느냐? 또 SEC 게렉 앤슬러 재임하자마자 그냥 뭐 미션을 받았잖아요. 4년 동안 코인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고 규제 불명확성을 왜 이렇게 조장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요. 그들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은 인내심이 없는 대중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깨뚫고 활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고 해도요. 가격을 3, 4년 이상 떨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희망 고문, 뭐 예를 들면 뭐 합의 가능성, 계속 희망을 주면서 희망을 꺾어 나가면 마지막 버티던 디스코 팡팡에서 버티던 사람도 결국 떨어지는 거죠. 이게 코인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아무리 나쁜 코인, 아무리 나쁜 자산이라고 해도 가격을 뭐 밈코인처럼요. 단기에 10배, 20배, 30배를 올려버리면 대다수의 대중들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밈코인, 땡땡코인이 미래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다는 영끌과 비투를 단번에 실행하십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상승장이라고 하는 뭐 4년 대략 4년 주기마다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인간의 심리적인 거고요. 탐욕과 공포에 대한 거라 어쩔 수 없이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씁쓸한 얘기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크립토 TV는 지식을 제공하는 이제 TV지 이게 뭐 저희가 부자로 100% 만들어 드립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다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많지는 않겠죠.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자, 크립토나 또 좀 세상을 보는 좀 시각을 제가 좀 넓혀 드릴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자, 유니스왑 랩스에서 실은 그
레이어 2 블록체인을 출시했습니다. 자체 블록체인인데요. 이거를 제가 그냥 쉽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이제 중앙화 거래소는 저 코인베이스나 업비트 생각하시면 되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전에는 이제 뭐 돈을 뭐 대출을 하거나 이걸 뭐 나중에 스테이킹해서 돈을 받는데 이더리움을 썼습니다. 이더리움 고속도로, 이더리움 망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유니체인이라고 하는 자체 체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 망을 안 쓰고 자기들 체인을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망했다라는 얘기일까요? 이더리움 앞으로 사람들이 안 쓴다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 자체 체인을 만들어도 무조건 이더리움과 호환을 시켜야만 합니다. 호환 안 되면 사실상 죽은 체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년간 검색 시장의 세계 1위는 구글이었잖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구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죠. 앞으로 10년 후에도 구글이 1위겠냐, 네이버가 1위겠냐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5년 후도 실은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이더리움과 호환이 안 되고 여러 그 네임 밸류부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퀄러티나 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치고 나오는 거죠.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알고랜드 막 치고 나옵니다. 뭐 헤데라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레이어 2도 많습니다. 이더리움의 아성이 당분간 깨질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넘버원 플랫폼은 맞습니다. 자, 미국의 규제 당국 암호화폐 기업 소송을 통해서 190억 달러를 확보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이라 하면 CFTC와 SEC가 있겠죠. CFTC에서 가장 큰 건은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127억 달러, 이제 합의금이죠. SEC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도영, 테라폼 랩스에서 44.7억 달러. 이게 지금 뭐 몇 조, 몇십 조 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와닿는 수치는 아니죠. 이거 가져온 이유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규제 당국인 SEC와 CFTC의 주 수입원이 뭔지 아십니까? 각종 이제 뭐 불법 활동을 하는데 뭐 정상적인 그런 감독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송 합의를 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합의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게 지금 뭐 하면 뭐 몇 천억, 몇 조, 뭐몇 백억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FTX는 뭐 미국 회사잖아요. 뭐 그 샘 뱅크만도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권도영은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왜 SEC와 합의를 했을까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바이낸스의 CZ 기억하시죠? 미국 법무부가 이제 뭐 벌금형, 이제 뭐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CZ는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 이민을 가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고요. 그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시민권자, 복수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이 왜 미국에서 판결을 받고 뭐 이제 수조 원의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갔을까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엘리트가 지금 어디 있다?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3년도 상승 패턴과 지금 가격이 유사하다. 랠리가 임박했다. 사실 이 밑에 보시면 23년, 지금 24년이거든요. 이게 뭐 비슷하다 뭐를 떠나서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지금 올해 좀 괜찮으시던가요? 뭐 3월, 4월 이후에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23년 말 기억하십니까? 4분기에 많이 올랐었죠. 이게 뭐 좀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죠. 미국의 대선, 이제 11월 5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전에 이렇게 지금 재미없고 애매하잖아요. 지금 뭐 사기도 애매하고 팔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저는 오히려 조금 충분히 우량 코인들 덜 사셨다면 조금씩 적립식 매수를 하기 괜찮은 시즌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지금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이렇게 그냥 구글 검색창에 쳐보시면 되거든요.
2021년 4월 달에 비트코인이 무려 100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100이면 전 세계에 그냥 비트코인 다 미쳐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얼마 전에 3월 달이었나요? 그때 50을 살짝 넘었었죠. 지금은 대략 14를 기록합니다. 100 중에 14. 사람들이 비트코인 관심이 있다 없다? 거의 관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이더리움이 넘버원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21년 4월 달에 또 관심도 100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장 쭉 떨어지더니 얼마 전 3월 달에 살짝 20에서 25, 한 30 정도 기록했었고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점 만점 중에 7점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도 관심 없는데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의 반토막이죠. 관심 자체가 이더리움에 아무도 없다. 재밌죠? 솔라나는 어땠을까요? 솔라나도 뭐 지난 21년 말에 좀 이제 그 한 80 정도 했었고요. 얼마 전 3월 달,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 달, 4월 달에 이게 거의 뭐 100을 한번 찍었네요. 그도 그럴 것이 솔라나가 바닥 대비해서 거의 10배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100까지 찍을 줄은 저도 몰랐는데 현재 한 29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 솔라나에 쏠리는 관심이 좀 더 높은 거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요, 코인 검색도 하실 수 있지만 그 크립토의 섹터들, 분야들을 그냥 적어 보셔도 되거든요. NFT 기억하십니까? 21년도 말에요. 이게 또 100을 찍었어요. 메타버스 NFT 광풍 불었을 때 기억하시죠?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입니다. 100줌에 4점입니다. NFT 관심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죠. RWA도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게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100을 찍습니다. 블랙락에서 밀면 간다. 그 중에 이제 RWA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55를 기록합니다. RWA는 자산 토큰한 생각보다 전 세계 지금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뭐 굳이 뭐 부등호로 나타내 보면요. 인공지능이 여전히 한 뭐 75, 80을 기록하고요. RWA가 지금 한 50 몇 정도 됐죠. 디파이도 한 30 몇, 메타버스 NFT는 10 이하였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이제 뭐 비트코인, 뭐 한글이나 영어로 이렇게 치시면 누구나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지수가 아까 보셨죠? 최소 75는 넘어야 되고요. 80, 90, 심지어 100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당연히 코인이 고평가가 됐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뭐 솔라나, 뭐 어떤 땡땡 코인 혹은 땡땡 섹터, 뭐 RWA다, 디파이다, 뭐 NFT다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가 있다. 저평가죠. 아주 극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평가냐 고평가냐 찾아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지수가 아까 낮다고 무조건 그 분야 코인들 사면 될까요?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나 NFT가 지금 더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승장이 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RWA, 인공지능 뭐 두 가지만 꼽아라면 이 두 가지를 저도 꼽고 싶거든요. 차라리 이쪽이 고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돼 있어도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 코인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지금 긴가 민가 하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 미국 대선이요. 지금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주가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카운트다운이 이제 30일 이하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곧 대통령 누군지 결정될 겁니다. 이걸 이제 저희 이제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인이 애매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 기회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조금씩 이제 적립식으로 사기에 괜찮은 시즌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뭐 이미 나는 살 만큼 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시면 이제 본업에 잘 충실을 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좀 쌀쌀해졌는데 이제 낙엽도 지고 곧 있으면 뭐 단풍도 들겠죠. 가을 날씨 즐기시면서 이번 가을도 건강한 가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